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 국제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매우 중대하고 긴박한 속보입니다. 바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합동공격을 개시했다는 소식인데요. 제3차 중동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 세계의 우려 속에서 이번 사태가 도대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리고 우리의 일상과 경제, 특히 노후 자산 관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영상을 통해 알기 쉽게 그리고 상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026년 2월 28일 중동 지역에 다시 한번 짙은 전운이 깔렸습니다. 단순한 국지적 도발이나 경고성 타격이 아닙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이란의 심장부인 수도 테헤란을 비롯한 주요 핵심 시설에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군사작전이 이란의 미사일 및 군사 역량 파괴, 그리고 핵무기 프로그램 저지를 넘어 궁극적인 정권 교체까지 염두에 둔 대규모 전투작전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이고 이례적인 수위의 발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들려오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테헤란 시내 중심부, 그 중에서도 최고 지도자 집무실 인근과 혁명수비대 본부 주변에서 연쇄적인 커다란 폭발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파한, 곰, 카라지 등 이란의 군사시설과 핵 관련 시설이 밀집한 핵심 도시들 역시 집중적인 타격을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지휘관 다수가 목숨을 잃었고, 주요 군사기지는 물론 일부 민간구역에서도 안타까운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극단적인 전면전 양상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 것일까요?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근 몇 년간의 흐름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이란 사이의 핵 협상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팽팽한 평행선만 달려왔습니다. 대화와 타협보다는 제재와 압박이 오갔고, 서로에 대한 불신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습니다. 여기에 중동의 화약고라 불리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해묵은 적대 관계가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양측의 무력 충돌과 보복의 악순환으로 인해 지역 내 긴장감은 이미 언제 퍼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결국 이란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더 이상 자시할 수 없으며 중동 지역의 안보 위협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강력한 의지가 대규모 선제 타격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 역시 결코 호락호락하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습 직후 즉각적이고 맹렬한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향해 다수의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을 쏘아 올리며 전방위적인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사태는 이스라엘과 이란 두 나라 사이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은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 중동 영내에 주둔하고 있는 주요 미군 기지들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중동 전체를 전쟁터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와 다름없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전국적인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최첨단 방공망인 아이언돔을 전면 가동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도 들려왔습니다. 이란이 쏜 미사일 파편이 떨어지면서 무고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분쟁 지역 인근 국가들은 일제히 자국의 영공을 전면 폐쇄하고 군의 경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초비상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너머 먼 나라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이 과연 바다 건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국제뉴스로만 넘길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의 일상생활, 그리고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모으신 소중한 자산에 직접적이고도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경제적 위협입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은 바로 국제유가입니다. 중동은 전 세계 석유 공급의 심장부입니다. 이 지역에서 전면전이 벌어지고 주요 원유 시설이나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면 원유 공급망은 순식간에 마비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유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게 됩니다. 유가가 오르면 당장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공장을 돌리고 물건을 실어 나르는 모든 비용이 폭등하게 되고, 이는 곧바로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식료품과 생필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안 그래도 팍팍한 살림살이에 무서운 인플레이션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충격도 피할 수 없습니다. 돈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전쟁이라는 초대형 악재가 터지면서 세계 경제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안전한 곳으로 돈을 피신시키려 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와 금값이 급등하게 되겠죠? 달러 가치가 오르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는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물건들의 가격을 비싸게 만들어 국내 물가를 한 번 더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격동의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특히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 등으로 노후 자산을 운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시장의 흐름을 보수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할 때입니다. 섣부른 투자나 무리한 대출은 절대 금물입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는 현금 비중을 늘리고 금이나 달러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쏟아지는 자극적인 정보에 휩쓸리기보다는 경제의 큰 흐름을 읽고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정부와 군 당국도 현재 중동의 상황을 24시간 예의주시하며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물가 안정 대책을 서두르고 있지만, 워낙 얽히고 설킨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단기간에 사태가 진정되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입니다. 더 이상의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 하루빨리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격변하는 국제 정세와 요동치는 경제 위기,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뉴스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 삶에 미칠 영향을 미리 대비하는 차분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중동의 긴박한 소식이 여러분의 정세 판단과 소중한 자산 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새롭게 들어오는 중요한 속보가 있다면 가장 빠르고 가장 알기 쉽게 정리해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건강 유의하시고 평안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